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여러분들 아마 좀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아서 영상 간단하게만 좀 찍어 드릴 건데 아무래도 주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일단 우리가 공시를 좀 봤을 때 여러분 공시 봐도 솔직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제가 간단하게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결과적으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 7월 12일 전까지 산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요, 전부 다 뭘 받는 거냐면은 2890원에 팔 수 있는 권리를 받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걸 팔 수 있는 권리를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시가총액이 13조라서 회사에 돈이 13조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기본적인 계산 방식입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유통 주식이 지금 4억 3천만 주인데 요거를 곱해 보면은 얼마가 나와요? 대략 해도 8조에서 9조가 나온단 말이에요. 9조. 그쵸? 근데 이제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개인들이 섞여 있는데 얘네들이 주식 매수 청구권을 2890원에 하면은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다 하면은 두산에서는 9조를 배상해줘야 돼요. 주식 매수 청구권 쓰면은 말이 됩니까? 9조란 돈이 있겠어요? 없어요. 1조도 없을 텐데.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에 뭐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에 있는 20 뭐였더라? 20 캐피탈 무슨 캐피탈인데 얘네를 띄어내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게 두산 바켓과 연결이 돼 있어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연결로 떼어지는 거 바켓이 떼어져서 두산 로보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사실상 두산 에너빌리티에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게 재무상 봤을 때 우리가 두산 에너빌 딱 보고 어떻게 생각해 봤을 때 와, 매출이 17조 영업이익이 1억 3천 1조 3천억이야? 미쳤다. 진짜 두산 에너빌 너무 좋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을 텐데 이거는 두산 밥켓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별도로 보셔야 돼요. 별도 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6조에 영업이익 4천억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요게 이제 합쳐진 게 밥켓이랑 합쳐진 게 이거고 자 밥켓이랑 합쳐진 게 이거고요. 이거고 밥켓과 따로 하면 뭐다? 따로 하면 요거다. 그러니까 이제 밥켓 떨어져 나가면은 요걸로 반영이 되겠죠. 대신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밥켓의 실적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영업이익이 매출이 뭐 10조, 영업이익이 1조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연결로 잡히니까.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큰 의미는 없습니다. 솔직하게.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우리가 좀 봤을 때 사실상 연결 재무제표상 이제 재무가 빠지니까 안 좋아 보이는 건데 사실상 큰 차이는 없어요. 자회사가 뭐 떼어졌다는 것 뿐이지. 그리고 나서 말씀을 드리지만 7월 12일까지 보유하신 분들은 2890원에 팔 수 있는 권리가 지어집니다. 그리고 7월 26일까지 26일인가요? 29일인가요? 이 매수한 사람들은 권리락일이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를 받을 수 있어요. 100주당 얼마? 0.03주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100주 가지고 있으면 3주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간단하게 얘기해서 만약에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 주가가 내려가잖아요. 주가가 내려가잖아요. 그럼 7월 12일까지 샀던 사람들이 2890원에 팔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회사 측에 사달라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사달라고 하겠죠. 그죠? 그럼 회사는 이거 받아줘야 되죠. 그럼 회사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 무산되겠죠. 그럼 얘네들이 왜 이거를 2890원에 세팅을 해놓고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이 비밀이 체코 원전 수주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체코 원전 수주가 됐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공시를 낸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이미 뭔가 다 완성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 내피셜입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얘네가 가지고 있는 현금 자체가 많지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주식 매수 청구권을 다 받아줍니까? 주가가 내려갈 거라면 못 받아주겠죠. 근데 주가가 내려가지 않을 거란 확신이 있는 거예요. 회사 측에서는. 그쵸? 언제까지? 10월 15일까지.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때까지. 그럼 이건 뭐예요? 이미 저는 외국인들이 그 전에 들어왔던 이유랑, 그죠? 체코 원전 수주 관련된 이슈가 겹쳐져 있다. 됐다 이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두산 에너비 찍으면서 차트가 주봉상 뭐였다? 주봉상 돌아가고 있다 위로. 그죠? 주봉상 위로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월봉상도 뭐예요? 월봉상도 내려오는 추세를 뚫어내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죠? 이게 만약에 뚫어내면 뭐라고 했어요? 단기 우상향 모멘텀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결과적으로 15년 만에 원전 수주잖아요. 체코 원전 수주. 그죠? 15년 만에. 해외 원전 수주란 말이야. 15년. 의미가 커요. 의미가 크다. 자, 연봉 보세요. 연봉. 15년 전이 언제입니까? 2010년이잖아요. 언제요? 여기에요. 이때 이후로 해외 관련된 수주가 없었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온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이 이후로는 우리가 수주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뭐였다? 내려왔다. 왜? 실적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탈원전 정책도 있었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해외 수주를 다시 받는다. 그럼 기대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영을 받겠죠. 과거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럼 이게 단기적으로 우상향 추세로 갈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체코 원전 관련돼서 모멘텀이 있는데 우리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분할 매도하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분의 1 정리하고 기다려보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변하지가 않아요. 2분의 1 정리하고 기다리시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7월 12일까지 긁고 이게 뭐냐 2890원 주식 매수 청구권 있잖아요. 이걸 받은 사람들은 7월 26일까지 팔면 안 돼요. 팔면 안 되고 권리라까지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2890원에 팔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뭐요? 오히려 매도 안 해도 된다는 거야, 사실. 지금 보면은. 왜? 7월 17일 체코 원전 관련된 이슈 확인하고 그때 빠지면 그때 체크하면 된다라는 거 사실상.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차피 주가가 급락을 해도 내가 들고만 있으면은 2890원 보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호재죠, 사실상. 그렇잖아, 맞잖아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호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리스크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리스크 관리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2890원에 받아주니까 호재죠.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체크해야 될 게 하나입니다. 내가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이 부분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 말이 무슨 말이요? 자, 주식 매수 청구권에서 주가가 올라갈 건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항상 주가가 올라가기만 한다 했어요? 아니에요. 주식은요. 상승 조정 파동을 그립니다. 3만 원에서 어디까지 빠져요? 18,000원까지 40%가 빠져요. 그쵸? 다시 올라갔다. 26,000원에서 어디까지 빠져요? 15,000원까지 마이너스 40%가 빠져요. 그러니까 이 변동폭이 고점과 저점이 40%의 변동폭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을 의미합니까? 변동폭이 40%다. 어떤 걸 의미하죠? 고점과 저점에 40% 차이가 있다. 그럼 고점을 팔고 저점을 사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올라갔을 때 분할 매도해야 된다. 그쵸? 그러니까 주가는 올라갈 것 같지만 올라가더라도 조정을 받고 다시 간다라는 거예요. 팔고 다시 사면 된다. 여러분 이런 구간에서 왜 물렸어요? 과거에. 들고 가만히 있으니까 물린 거 아니에요. 사실상. 주식은 장투하시는 거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주식은 항상 변동폭이 심하기 때문에 줄 때 먹고 내려오면 사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경험상.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올라갔을 때 메타 좀 잡자. 2만 원 중반까지 이상은 갈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요거 분할 매도로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수익 챙기고 다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도하고 매수하는 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요.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돼서 여러분들한테 두산 관련돼서 원전 관련돼서 4월 말부터 계속해서 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이 부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4월 말 언제입니까? 이미 다 표시를 해놨다고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얼마예요? 16,000원이라고요. 그쵸?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30% 넘게 올랐잖아요. 주가가. 그죠? 지금도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그쵸? 이런 부분에서 분할 매도 해야 될 것 같다. 근데 뭐라 그랬어요? 지금 신주가 결과적으로 주식 매수 청구권이 이제 권리가 있기 때문에 굳이 팔 필요 없다. 내려가면 어차피 2890원에 팔면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좀 놓치지 마시고 정확하게 제가 매수 타점 잡아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매수 타점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식 매수 청구권을 받았기 때문에 안 팔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7월 29일 이후로 타점을 좀 잡으면 될 것 같아요. 분할 매도 타점을. 그래서 이 부분 꼭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서 타점 받아가시면 좋겠고 구독과 좋아요만 좀 눌러주시고 타점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에 번호로 010-9201-6329로
두산이라고 두 글자 남기셔서 정확한 매도 타점 받아가세요. 분할로 매도 타점 드릴 거니까 이 부분 반드시 체크해서 한 번에 팔려고 하지 말고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물량 덜어내는 방식으로 하고, 덜어낸 물량 내려오면 다시 사는 방향으로, 사고 팔고 하는 방향으로 좀 가봅시다. 아시겠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뭐 하자? 두산이라고 남겨주세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